연세대 활동 증빙 서류 노하우에 이어서 다시 돌아온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킴입니다. 연세대 자소서는 서울대 자소서와 달리 4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가 자신의 환경을 포함한 지원을 위한 활동과 활동 계획을 2,000자에 담아내는 원스트라이크 형식이라면 연세대는 각기 다른 질문을 담는 4분할 방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1,200자 이외 각 800자씩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 인제 2번은 중요한 비교과 활동 3개를 20자, 50자 이렇게 내용과 활동으로 나눠서 정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소서의 구성은 글로벌 인재와 일반 전형은 한글로, 언더우드는 영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의 인제 자소서 컨설팅 방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상 중간중간에 2025 년도 9월 입학 합격 학생들의 자소서에서 특별했던 점수 획득 포인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제 자소서 국룰 4 단계라고 해서요. WWHA 과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활동 이후에 변화된 점. 이 변화된 점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영향을 준 이런 점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하면 인제 본인의 활동을 최대한 빠짐없이 하지만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큰 줄기에서 가치를 쳐나가는 식으로 기승전결을 확장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해야 되는가 이제 동기와 문제 의식의 인식 과정인데요. 일상 주변 이제 환경으로부터 시작된 호기심이 가장 좀 자연스럽겠죠. 서울대 자소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제시하라는 조건이 또 붙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대 합격생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울대 합격생과 연대 사관학 학생의 경우에는 이 동기와 문제 의식을 찾는 이 주제를 이상기후로 잡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 환경에 미치는 이런 이상기후 학교 환경에 미친 영향을 활동의 동기로 잡고 두 학생 모두 활동은 이미 했고 지역과 환경과의 연결할 생각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근거를 좀 전공 진로 적합성에 맞춰서 찾아줬고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관련 경험이 얼마나 전공 적합성에 닿아 있는지를 또 세부적인 아카데믹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중요한 팁 중 하나인데 기본타로 인제 이 정도 이슈만 균형 있게 포함되면 사실 이제 뭐 자소서든 뭐 아니면은 국내 생기부든 뭐 활동 증빙이든 어떤 서류든 이 정도의 문제만 제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기본타는 한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과정에 이렇게 먹히는 몇 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학교와 인제 지역 내 기후 문제에 관한 기후 감수성에서 비롯된 일상 속 실천을 이제 주제로 잡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동아리를 통해서 능동적인 대응과 해결책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큰 줄기로 잡았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쪼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외에 지역 경제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지역과 학교가 인제 공동 성장하는 그런 상생의 공진화 전략을 펼쳤던 이런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작업은 비교과 활동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좀 요구되는 특히 경영 경제 쪽으로 가려는 학생들에게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에는 컨설팅을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합격시켰던 학생도 한 1 년, 네 1 년가량 좀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1년 좀 더 된 학생도 있네요. 1년 반 이상을 좀 진행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하고 혹은 기존 동아리에서 자신이 밀고 싶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인제 조율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와 조율도 필요하고 동아리 내 선생님과 조율도 필요하고 요런 조율 과정이 어떤 절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인제 각 경영학에서는 요 전공 개념어를 좀 보면은 최소의 투자로 인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ODI라고 보통 얘기를 좀 하거든요. 마케팅 매니지먼트. 이쪽을 이제 타겟팅으로 해서 했었던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어떤 효과적인 활용과 프로세스에서 이제 재구축을 통해서 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하는지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ODI인데
사실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합격생 가운데서는 교내 이제 제품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제 제품을 지역 업체와 연계시켜서 제공하는 방식을 가져와서 쪼금 더 참신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긴 했지만 고객의 인제 니즈 파악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마케팅을 다각도로 모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외에 인제 K 문화 컬처를 가져와서 문화 그라데이션을 통한 리더십과 그리고 교내 인제 학생과 선생님까지 문화 통합을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문화 그라데이션이라는 건요, 이제 다양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섞이고 융합되어 가는 이런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국제학교 학생이라서 더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극I 성향의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성취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정 절대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동아리장이 아니어도 동아리의 어떤 뭐 회의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되고 채택이 되어야 되고 또 학교로부터 지원 퍼미트를 받아야 되고, 이 친구는 이제 재무 관리도 맡았거든요. 그래서 재무 관리를 통해서 이게 얼마간의 그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예측을 또 했고요. 중간중간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 과정이 미리미리 이렇게 학교 측과야 그 상세한 계획이 좀 사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가장 요구되는 학과가 저는 그래도 경영경제학과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학 때 들어와서 SAT,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 미리 부모님들과 인제 상의해서 이런 컨설팅을 설계를 하고 출국하시는 게 쪼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또 그 합격의 중요한 그 메타포 중에 하나는 인제 사회 약자에 대한 이런 그 관심, 요런 것들도 꽤 잘 먹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약자 아니면 로컬 경제, 요런 것들이 학과목과 연계되면서 굉장히 좀 그 신선하게 다가와서 연세대 글로벌 인재와 언더우드 모두 다 합격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제 '무엇을 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왜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4 단계 중에서 가장 풍부한 스토리를 엮어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저는 가장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내 프로젝트형 활동에 이제 가장 대표 항목으로 동아리는 이제 무조건 하나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가장 필승 조합은 전공에 맞는 학과목 선택과 뭐 그게 AP가 됐든 IB가 됐든 동아리의 조합입니다. 자소서에서 가장 필승 조합은. 그래서 만약에 가장 필승 조합의 동아리를 미리 꾸리지 못했다면 서브 과목과 서브 동아리를 선택해서 독서 정도를 조금 더 보완제로 추가해서 작성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동아리는 뭐 되도록 리더가 되면 좋고요. 아니어도 자신의 프로젝트를 밀 수 있는 포지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제 활동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죠. 절대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를 드려 봅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스토리 나열식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카데믹함이 무조건 가미되어야 됩니다. 그 내의 스타트에서 아카데믹함과 비교과 활동의 조합이 가장 합격 자소서의 필승 조합입니다. 그 성취감 높은 활동과 성취감 높은 교과목의 필승 조합,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서울대는 약 요 내용을 1,200자 정도에 일단 꽂아 넣고 연세대는 1,200자 1번 작성에 최적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달성했는지 과정과 방법, 노력이죠.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역할입니다. 뭐 단독 활동이건 협업에 의한 프로젝트 활동이건 어떤 활동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하였는가가 일단 돋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아카데믹함에서 도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자신의 제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활동의 풍부함이 어디서 얻어질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역시 아카데믹한 이런 학업의 배움에서 일단은 가져와야 되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로부터 도출했다,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제 자소서를 작성할 때 교과, 비교과 활동의 이타성, 리더십,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전공 적합성에 잘 맞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애프터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런 활동 결과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건지 이것을 이제 작성하는 파트죠.
서울대의 경우는 1200자 앞에 작성하고 약 800자 정도의 타임부터 이 대목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지원 동기를 위한 활동과 다른 활동을 가져와서 대학 입학 후에 집중할 과목을 미리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전공 진로와 엮었는지를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위한 활동을 먼저 작성을 했잖아요. 그거와 약간 색을 다르게 하는 활동을 가져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과 희망 배움의 커리큘럼을 반드시 적시를 해야 됩니다. 학과 커리를 통해서 확인한 이제 개념어를 통해서 학업의 미래, 진로 계획,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연세대 자소서의 1200자 마무리 단계 혹은 아예 인트로 그 세 줄 핵심 세부당부터 두 갈씩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한글 자소서 1번은 지원 동기, 선택 학과, 수학에 필요한 역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1200자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있다면 이제 2000자 안에 상위 문단을 선택해서 참고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카데믹한 활동에 과정 기술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학과 지원의 동기 요걸 인제 작성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붙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두의 메인 활동에 관한 레퍼런스가 인제 잘 요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활동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됐고 내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약 3줄 안에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3줄 정도 혹은 이제 앞부분에 스토리를 풀로 이어가서 그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말미 부분에 반드시 언급해서 조건문을 완성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서울대 자소서의 작성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구술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그 자소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썸녀나 짝남과 아니면 뭐 짝녀와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과정들에 빗대서 제가 작성 그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재미있게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자소서 항목별 분석 영상인데 그걸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입사 전관들은 전 세계에서 온 수만 권의 서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의 활동을 첫눈에 인지할 수 있는 3-4 줄의 레퍼런스 파트가 인상 깊은 그나마 이 서류를 좀 읽어 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반한 사람을 인생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이 사람과 인연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말을 던져야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게 3-4 줄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성을 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인제 활동의 과정을 학과 커리큘럼의 개념어를 사용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학과 교수들의 눈에 익숙한 단어나 개념어 사용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활동 과정에서 학과 배움의 AP 과목 등의 인제 배움을 넣어서 실질적인 학과목의 실사용을 접목해서 활동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야 좀 밀도 높은 활동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 지식을 제대로 된 활용을 통해서 소위 인제 학생다움의 최고치를 여기서 보여주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카데미카라 하다라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 지식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실사고시의 자세가 보여진다. 요렇게 인제 작성이 되어야 최적화된 1번 자소서의 마감 효과가 보여진다라고 인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시킨 학생이 요걸 순차적으로 가장 잘 표현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고교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 탐구나 자치 진로 활동입니다. 중 3개의 활동을 선택해서 작성하는 건데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하나를 선택해서 동기의 활동 과정, 그리고 역할과 활동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지원자에게 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또 기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3개의 활동은 활동명 띄어쓰기 포함해서 20자, 활동 내용은 이제 50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과, 비교과 활동 조합을 순차적으로 이제 따졌을 때 한 2 순위 정도 되는 3 개의 활동을 대략적으로 꼽아서 그중에 가장 비중 있는 걸 하나 800자 정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원자나 자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쪼금 더 보완이 돼서 들어간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인제 활동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본인과 같이 이 활동을 했던 집단 지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기까지를 좀 쓰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인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되 인제 잘된 점, 잘못된 점 모두 기술해서 또 다른 또 학생다움을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대응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 어떤 점인지, 나의 그런 리더십이 또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큰 흐름으로, 그래서 이타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에 관한 위치가 상당히 좀 격상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 개의 활동을 쓰는 요 칸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시기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 번은 인제 도전좌절 실패의 경험 사례입니다. 그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역시 800 자고요. 이 활동은 이제 되도록 봉사와 리더십 혹은 자신의 진로 결정이 변화된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 그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제 우리가 좌절의 순간을 겪는 내면의 심리로는 인제 학습된 무력감이라든가 이제 고정되는 그런 사고방식, 여기서 오는 인지 부조화를 이겨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학습의 한계점을 인제 활동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여기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고방식이 성장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길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어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여기에 괜찮은 마감으로요. 개인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그 집단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렇게 결말로 마무리 짓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었는데,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의 어떤 타인들이 만든 중거 집단이 새로운 이런 연대감을, 활동을 통해서 연대감을 갖게 되면서 지원자가 집단에서 인제 사회적 지지망을 인제 얻게 되죠. 그러면서 집단에서 받는 이런 든든한 신뢰에 기반해서 더 진솔하고 단단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자신의 가치 정립을 통해서 이렇게 동시에 성장형 인간이 돼 가는 이런 그 스토리로 이끌어내는 게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인다 생각합니다. 자, 4 번은요. 선택 문항이긴 합니다. 자신의 이해에 필요한 사항, 그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작성할 내용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 활동은 이제 자신의 활동 중에서 전공 적합성에 딱 맞진 않지만 비중이 있는 활동으로 정하되 나의 또 다른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좋습니다. 학생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연세대가 제시한 교내 활동으로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라든가 지역의 인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각성한 바를 연구 동기로 삼은 그런 활동들. 그래서 요즘에는 인제 활동들이 직접 그 몸으로 사고를 하면서 뛴 이런 활동들이 좀 더 각광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이거나 진부하지 않으려면은 현실 적용을 통한 그런 프로젝트여야 하고요. 이 경험이 인제 미래 자신의 진로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더하게 됐는지 성찰, 배움을 반드시 붙여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적 합성에 딱 맞진 않지만 나의 다른 면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숨은 활동을 뭐 교과든 비교과든 다각도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왜 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달성했는지의 노력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여도가 집단 지성과 함께 자신의 성장을 같이 논하는 게 조금 더 세련된 성장 지향 방식을 작성한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치 입시 코치 아델킴은요, 이제 2026 년도 9월 입학을 희망하는 내년 3월 지망 학생들을 위해서 연세대 그 특례 확실한 합격을 바람하는 학생들을 방학맞이 컨설팅 정예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소서 컨설팅의 이제 회의를 갖는 상담만 엄청나게 받아봤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핵심 합격 정예원만 이제 소수 모집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재를 비롯해서 신청권을 쓰는 한글 자소서부터 이제 언더우드 영어 자소서, 이제 연세대 활동 증빙 서류 커버까지 연세대 합격을 위한 세트,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심 활동 증빙 서류까지를 책임을 지겠습니다. 언더우드 자소서는요, 제가 아까 쭉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보통 저는 아카데믹하게 그
썼던 서울대 자소서 앞부분 그리고 연세대 1200자 정도를 언더우드 1 번에 보통 세팅을 합니다. 1번 항목이 뭐냐면 개인적이지만 학업과 무관한 경험이나 성취 중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례, 그리고 이 경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하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언더우드 1번 문항이거든요. 나머지 문항들도 한 자유주제까지 한 5 문항 정도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 1번 문항을 선택해서 세팅을 하고요. 600 워드에 작성되어야 됩니다. 600 워드. 그리고 에세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양성에 관한 겁니다. 언더우드가 이제 UIC가 이제 한국 대학 내에서도 영어로 운영되는 좀 독특한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경험이나 이제 커뮤니티 생활에 어떻게 이 리더십 경험이 그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역시 기존 동아리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동아리를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역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은 제가 그 아까 2, 3, 4번 중에서 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 워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홍보차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 사실 연세대는 수시부터 특례까지 누구보다 이제 합격의 경험을 다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학과 적합성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현 학교 생활을 세팅하는 능력이 그래도 꽤 유연하고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헤매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출국하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아이의 현 그 상황에 맞는 활동들을 1 차적으로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3 특례 지원자들을 위한 그 면접반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제 수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인제 3 특례 면접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세대 특례 면접은 인제 수시 면접에 비해서 좀 다소 간단 명료한 지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MMI식 면접 방식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MMI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의대 면접이 한 형태죠. 그래서 멀티플 미니 인터뷰의 약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임상적인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윤리의식을 평가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여러 상황을 반영한 이 면접이 인제 전통적인 질문 응답 형식의 면접과 다른 접근 방식을 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세대 입학처에 업로드된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속담과 관련해서 이제 재학 중에 무임승차 문제와 함께 이 연관한 질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 인제 여기서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건, 연세대는 사회윤리, 철학, 심리학 여기까지 세 파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경험을 그야말로 이제 순수하게 얘기하고 나오시면 불합이 되거든요. 이러한 아카데믹한 세 파트의 그 이론을 더해서 답변의 밀도를 좀 높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무임승차 문제는 이제 공유자원이나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집단 행동 문제죠. 그래서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이유나 개인은 자신의 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데에서 이유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기여하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달성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은 이제 본인은 개인의 자신의 노력을 줄이거나 아예 기여하지 않으려는 이런 그 행동 양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집단 활동에서 이렇게 각 개인의 정확한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측정하더라도 보상과 연결하기가 어려울 때 보통 인제 무임승차 경향이 굉장히 많이 좀 심화되게 되는데, 또 인제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용됐을 때 사회적인 태만 방지를 위해서 이제 공통의 상위 목표를 설정해서 집단의 응집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또 그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의, 롤수의 정의 부분이라든가 절차적 정의 개념을 적용해서 성과 보상 시스템을 적용한 공정성을 베이스에 깔고 있는 상호평가 방식을 통해서 서로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제 펼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활동 증빙 서류 활동 가운데 이 뼈대에 맞게 활동을 가져오시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그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효과에 대한 그 썰과 그리고 윤리 철학에 대한 썰이 적절하게 가미되어야 답변이 좀 들을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론 베이스와 기출 응용한 예상 문제까지 남은 한 3주 정도 빠듯한 시간 동안 진행 프로그램을 이어갈 건데, 그 자세한 커리큘럼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영상과 그리고 그다음 영상은 성균관대와 한양대에 합격한 12년 특례를 중심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 세팅 방식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강에 이어 연속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국을 하시기 전에 11, 12 학년 학생들 미리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학기 중에 꾸려갈 것인지, 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미리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설계를 하고 출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제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를 남겨 놨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